여러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읽어보셨나요? 이 책 정말 대단하죠. 우리 인류의 전체 역사를 딱 한 권에 담아냈으니까요. 한마디로 뭐냐면 원래는 별 볼일 없던 유인원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능력 하나로 지구를 정복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신이 되려는 기로에 섰다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불과 7만 년 전만 해도 이 지구에는 우리만 살았던 게 아니었어요. 네안데르탈인, 다들 들어보셨죠? 그들을 포함해서 최소 6종의 다른 인간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맞아요. 딱 하나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남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때는 먹이사슬 중간쯤에 있던 이 별 볼 일 없던 동물이 어떻게 행성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사피엔스가 던지는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와 또 그에 대한 비판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미미했던 동물이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 비밀스러운 초능력은 뭔지, 역사를 바꾼 3번의 도약,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미래 이야기까지 한번 같이 달려가 보시죠. 자, 하라리가 내놓은 답은요,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한테는 다른 인간종에게는 없었던 아주 특별한 초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초능력이란 게 바로 상상의 질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함께 믿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하라리 주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과도 아주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종이 된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돈, 국가, 법, 심지어 인권까지 전부 다 이 상상의 질서에 속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사실 종이나 컴퓨터 데이터 말고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막강한 힘을 갖는 건 바로 우리 모두가 그게 존재한다고, 가치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이에요. 이 문장이 그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죠. 네안데르탈린은 저기 사자다! 조심해! 이렇게 눈앞의 현실만 말할 수 있었다면 우리 사피엔스는 저 사자는 말이야, 우리 부족의 수호신이야!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150명 정도의 작은 무리를 넘어서 수천, 수만 명의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강력한 접착제가 생긴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허구를 믿는 능력. 이게 바로 사피엔스를 역사 속에서 3번의 거대한 도약으로 이끈 엔진이었어요. 하라리는 이 3가지 혁명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 3번의 혁명이 바로 이거죠. 7만 년 전의 인지혁명, 이때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만 2천 년 전의 농업혁명으로 한 곳에 정착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500년 전의 과학혁명으로 이때부터는 거의 신의 힘을 손에 넣기 시작합니다. 이 혁명들이 각각 따로 논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발판이 되어준 거죠. 인지혁명으로 얻은 협력 능력 덕분에 거대한 농업사회를 만들 수 있었고, 또 농업혁명으로 식량이 남아도니까 그 덕에 과학혁명을 이끌 전문가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사피엔스의 힘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라리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가 흔히 진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이 과연 정말 진보였을까? 하고 말이죠. 특히 농업혁명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아는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 농업혁명이 인류를 위한 위대한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노예로 만들어버린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밀을 키우려고 한 곳에 정착하면서 결국 평생 밀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와, 관점이 정말 다르죠? 이게 바로 기존 통념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농업혁명 덕분에 식량도 안정되고 문명도 세웠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하라리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오히려 더 고달파졌다고요. 일하는 시간은 늘고, 먹는 건 맨날 밀, 쌀, 단조로워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사니까 전염병은 창궐하고 없던 계급까지 생겨났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파격적이고 거대한 이야기에 모두가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하라리의 주장은 책이 나온 이후에 학계에서 정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주요 비판들을 좀 살펴볼까요?
첫째, 너무 방대한 역사를 하나의 큰 이야기로 깨다 보니까 세부적인 복잡한 과정들을 너무 단순화시킨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요. 둘째, 종교처럼 인간에게 정말 깊은 의미를 주는 것들을 그냥 사회적 기능을 위한 허구라고만 보는 건 너무 납작한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그래도 농업 덕분에 예술가도 나오고 학자도 나와서 과학혁명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면을 너무 무시했다는 반론도 꽤 설득력이 있죠. 특히 종교를 그냥 인간의 협력을 위한 도구, 일종의 허구로만 보는 관점은 신학계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피엔스라는 책은 우리에게 정답을 딱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인류의 역사,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과거를 지나서 미래로 한번 가볼까요? 하라리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바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혁명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요, 어떤 지식이 아니라 바로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의 종교나 제국들이 우리는 모든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선언했던 것과는 정반대죠. 과학은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거든요. 바로 이 무지의 발견이야말로 우리에게 신과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안겨준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40억 년 동안 지구 생명계를 지배해온 자연선택의 법칙을 우리 손으로 끝장내고 이제는 지적 설계를 통해 생명 자체를 뜯어고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라리는 이걸 사피엔스가 호모데우스, 즉 신이 된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하지만 신 같은 힘에는 당연히 신 같은 문제들이 따라오겠죠. 하라리는 아주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대부분의 인간이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계급이 되어버리고 또 유전공학 기술을 독점한 소수의 엘리트가 아예 다른 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생물학적 계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묻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어 해야 하는가라고요. 창조와 파괴, 이 신적인 힘을 손에 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원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 시대 사피엔스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무거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